7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의방부 지방법원의 2022 타경 633이고 5월 3일 수요일 날입니다. 두 필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한 필지는 대지로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한 필지는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전인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땅이 413평인데 감정가 6억 5천이 3억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남양주가 공장과 창고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이런 곳에 우리의 땅을 사서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임대를 주면은 잘 나옵니다. 그런 곳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마당으로 쓰는 전이 있는 것이 같이 경매로 나오는데 반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요 지목이 대지가 150평이고 그 전이 260평입니다. 근데 요 전은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필요한데 농지증을 해달라고 할 때 안 해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농지증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청구를 4억 3천만 원 했으니까 지금 제가 한 4억 4천이나 4억 5천 정도 받을 게 있는 것 같은데 3억 천까지 떨어졌으니까 돈을 빌려준 곳에서도 자기 돈을 다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동서천 농협이죠. 돈을 빌려준 데가 건축물 관리장은 강진석이라고 있고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지목이 대지고 여기가 360일 다시 이게 전인데 여기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 노랗게 이게 된 것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현황 도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지금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여기에 지적도상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 쉽게 말하면 맹지에 있는 땅이고 맹지의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산 언덕으로 해서 넘어가게끔 도로는 있습니다.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도 창고가 있고 위쪽으로도 창고가 있고 이 동네 자체가 전부 다 창고가 있고 공장이 이제 있는 동네입니다. 스마트 국도 정보를 보면 여기에 지적성 도로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건축물 관리장을 제가 띄워봤거든요. 그랬더니 건축허가 났는데 건축물 관리장을 띄운 게 아니라 건물 배치도를 띄워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4m 도로가 있는 걸로 건축허가 났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이 옆에 있는 여기에 이 땅에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은 반대로 여기 건축물을 대려지자면 건축법상 도로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질 때에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해요? 지적도상 도로가 필요합니까?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난 거죠. 여기에서는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건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있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일 다시 하고 여기 도로가 없는데 아까 항공사진에 보듯이 현황도로는 있고 이 현황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는 인정받은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가 전부 다가 공장 창고지대죠. 그런데 저는 참 이해를 못할 것이 요게 집이 보면 뒤편에서 본 거고 정면에서 앞에서 보게끔 되면 여기가 뭐로 돼 있죠? 뭐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앞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앞에 전이 있죠? 거기다가 캠핑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영업을 하다가 이게 경매로 나왔는데 아니 캠핑을 해도 물이 있고 산이 있는 곳에 가서 캠핑을 하지 앞뒤에 공장이 있는 데 가서 무슨 캠핑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창고 지어서 저기 뭐야 임대하면은 제일 좋은 땅입니다. 공장이나 창고를 좀 냉장 창고 줘서 임대하면 제일 좋아요. 그쵸, 건물 없애버리고. 아니 건물도 이거 건물 그대로 줘서 앞 창고 쓰고 사무실 쓰고 같이 빌려 쓰는 거죠. 왜 창고만 빌리 사무실도 필요하지. 전에다가는 창고나. 그렇지. 그렇죠. 전에다가 주고 있고 일부 전도 창고를 일부 만들어 놓고 야작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해서 같이 빌려주면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는데 반가격으로 떨어진 이유는 지적보상 도로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이 경우에 앞에 전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고 할 때는 지금 보면 제가 얘기했죠. 자 보십시오. 나머지 땅 주인이 누구죠? 남영종 씨 그 공중파죠. 공중이죠. 그러니까 이 종중을 상대로 해갖고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의토지통일권으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까 봤듯이 건축 허가를 낼 때에 이미 이렇게 도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또 사용승낙 받으러 온다고 해도 금방 이겨가지고 기분으로서 소송하면 금방 이깁니다. 그러니까 도로 없는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캠핑장에다가 앞에다가 마당에다 이렇게 자갈 깔아놓고 여기다 텐트를 치겠는데 우리 저기 뭐야 그 왜 진천에 지금 공투로 낙찰 받은 거 주말에 가서 보면 그 위에도 불이 있는데 그 위에도 텐트를 한 4, 50개 치고 저 밑에도 가봤더니 한 4, 50개 치더라고요. 내가 공인중개한테 물어봤더니 그 물이 좋아갖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물 근처에는 그렇게 있고 그러면 텐트를 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평택 지원이고 2022 1778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 10시에 평택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또 질러서 쓰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질르지 말으라고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뽑아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웬만하면 투자 안 하시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택에 50평이나 되는 것이 3,200만 원이면 싼 거 아니에요? 평당 60만 원이니까 싼 거 아니에요? 네. 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감정가 정도로나 팔고 그 이상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동네에 있는 나대지예요. 지목이 대지인데 나대지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가 뭐고 지목이 좀 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집이 져져 있고 요 가운데 있는 경매로 나온 건 요거는 나대지인 겁니다. 그럼 여기 지적도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지적도상으로 보면 이게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이게 넓은 게 아니라 이게 얼마쯤 되냐면 한 3.5m 정도쯤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한번 보면 자 항공사진 보면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렇죠? 있는데
여기 보게끔 되면은 자연 취락지르고 도로가 넓죠. 제가 한번 여기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3.38m죠. 3.3m 정도쯤 되죠. 예. 자, 그럼 우리는 건축법에서 내가 여기다 나대지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건물 지려면 건물 도로 중심선에서 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 한 2, 30cm는 건축선 후퇴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지적도로상 도로가 있죠. 왼쪽도 이렇게 도로가 넓죠. 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보시게끔 되면 여기 자동차 다녀요, 못 다녀요? 사람 다녀요, 못 다녀요? 지적도로 도로도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막다른, 그러니까 지적도로 도로가 있는데 여기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이게 일로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적도상 도로는 아까 한 3.5m 됐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보면 이렇게 침범을 했죠. 이 집들이 이 도로를 침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한쪽 구석에서 또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적도상으로 도로는 한 3. 몇 미터가 돼서 자동차가 다닐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맞은편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게 돈이 되는 땅이 이 정도로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팔다 안 팔려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진 가격 정도는 팔리겠지만은 경매로 이게 나온 거를 우리가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덥석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땅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해서 제가 권리 분석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덥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최저가로 간다면은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적주장이 있는 도로 이거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춘천지방법원입니다. 2022 타경 1493이고 5월 8일 어버이날 월요일 날에 이 낙찰을 받으시려면 춘천의 지방법원에 가셔야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얼뜻 보면 이것이 특수물건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특수물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3,600짜리가 6,600까지 떨어졌죠. 예. 나를 위해서 떨어졌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져요? 문제가 있으니까 떨어졌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분이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를 설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분이 2분의 1씩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건데 여기 있는 이 땅이 도로법에 한 도로인데 도로법에 한 도로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건물이 도로법에 한 도로를 가운데다 깔고 앉아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스마트 국토 정보를 보시게끔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근데 여기 이게 이 도로가 어떻게 하는데 여기까지 깔고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땅이 생긴 거와 이 도로를 여기에 도로법에 한 도로를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이 도로법에 한 도로를 깔고 앉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취득시효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거 하나가 있고 취득시효가 안 된다 그러면 불화받는 겁니다.
낙찰 받으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땅 주인이 누구냐? 개인 땅이 아니고 누구예요? 국유지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 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보시게끔 되면 뭐냐면 우리가 낙찰받는 땅은 이 땅이죠. 근데 여기 연두색이 있죠. 연두색이 지금 이게 어디 나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여기 집이 창고하고 여기 들어가는 대문이 있고 있어서 이 바닥 공구리처럼 보이는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유지 도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밑에 땅의 주인은 누군가 봤더니 뭐 강원도 교육청의 시도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이 땅도 이만큼을 잘라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이 땅도 또 잘라서 가져와야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소송을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는 다르죠. 하나는 국토교통부고 하나는 그 교육원이고 해서 두 개를 다 갖고 왔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이 도로는 취득수요로 아마 인정이 될 것 같고 여기는 우리가 깔고 앉아 있지 않은 이 땅은 불화 신청을 해서 불화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목이 대지구 계획관리지역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위치가 어디냐? 이거 홍천강이죠. 홍천강에 여기 보면 캠핑장이 있죠. 그다음에 유원지가 있죠. 그건 그 위죠. 약간 마을에서 약간 언덕 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기다가 3층 집 펜션 지어놓으면 여기 조망권이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까 여기에 이 땅 주인이 누구였었죠? 강원도 교육청이죠. 예.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이만큼을 우리가 점유해서 차지해갖고 여기다가 정자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베큐장도 만들어 놓고 국유지니까 좀 넓게 점유하면 정력허가 받지 않고 그냥 그냥 쓰는 거고 뭐라 그러면 그때 점유허가를 받으면 되고 먼저 써놓고 하게끔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한 3층짜리 펜션 지어놓으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화도 쉽게 해주나요? 네? 불화도 이대로 쉽게 해주나요? 만약에 불화를 안 해주면 여기다 출입을 못해.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요 대문이 여기 있죠. 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청 땅이거든요. 그리고 요만큼 이만큼이 불안 안 해주면 이거 뭐 들락날락을 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그렇잖아요. 근데 6,600이래. 네? 그러면 저걸 좀 법적으로 다 처리하고 나서 저 건물을 아니, 그러니까 처리하고 다 처리해놓고 처리 설계사에다 가건물 만들어 놓고 설계만 해놓고 공인중개사한테 이런 설계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에 팔으라면 보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업 해도 되겠다는 사람이 사는 거죠. 한 사장님 사갖고 펜션 하면 어때요? 영숙 씨 어떻게 가서 펜션 하면? 앉아도 앉아도 돼요? 아니 지금 이런 거 한다 그러면 네? 이런 시설도 아니 허가를 받을 때부터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근린시설을 허가를 받는 되고 이거 그거 안 하고 그렇게 짓지 않아도 이걸 뭐 근린시설로 바꾼다고 해도 뭐 문제되는 건 없죠. 열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지방법원의 포항지번의 22 34337입니다. 5월 8일 10시입니다. 이것도
어머니 날입니다. 근데 여기는 토지 지분 매각이라서 이게 7분의 2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한번 볼까요? (7분의 2) 지분 매각이죠. 네, 그럼 7분의 2인데, 자, 항상 제가 지분으로 우리가 살 때는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 그랬죠. 우선 주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자 보십시오. 주인이 누구였어요? 이명복이었습니다. 이명복이가 박재순이한테다가 상속을 했죠.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명복이와 박재순이는 제가 보기에는 부부관계였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복 씨가 돌아가시면서 아니면 뭐 기양 상속을 했든지 상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상속을 했는데 다시 또 상속을 했는데 뭐냐면 사행이 취소로 상속을 했죠. 얼마를? 7분의 2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빛 자산관리 대부라는 곳에서 임상진에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상속을 박재순이도 받아야 되고 임상진이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빚을 진 임상진이가 상속을 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행위로 취소해야 된다서 여기에 자산관리에서 강제로 상속을 시키고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건축물도 땅도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은데 자산관리대부에서 건물은 내버려 두고 땅만 사행행위 취소, 땅만 경매로 넣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라고 봤더니 빚이 너무 적기 때문에 땅만 경매를 집어넣어도 그냥 충분히 이 빚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인 노릇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박재순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순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다? 갚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건 취하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 지분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제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다 낙찰을 받았다고 할 때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세입자한테 가서 보증금이 얼마에? 500만 원이면 내가 7분의 2를 낙찰을 받았으니까 7분의 2의 보증금을 나한테다 주고 월 40만 원씩 내는 것도 7분의 2는 나한테 내놔라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유튜브에 뭐 댓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게 맞죠. 근데 경매에서 세를 줄 때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 따지면 기준권리보다 빨리 세를 들어온 사람이 세를 들어올 때 등기부등본을 다 보고 앞으로 설정이 없겠구나 하는 걸 알고 세를 들어왔는데 그 후에 경매나 뭘로 날아가다 보면은 그 자기 세입자들이 생으로 손해를 보게끔 되니까 원래 돈을 받은 건물과 땅 주인이 돈을 물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건물과 땅 주인이 나 돈 없으니까 패째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럴 때는 낙찰자한테라도 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돈을 받은 사람이 줘야 되는데 나 돈 없어 건물 나고 땅 다 날렸잖아 하니까 할 수 없이 세입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달라 그래? 날짜한테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여기 보면 7분의 2만 우리가 낙찰을 받았죠. 그러면 원래 7분의 5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 7분의 2 우리 낙찰자가 이 사람들이 보증금을 달라 그러면 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자기가 돈 준 사람한테 달라 그래야 돼? 근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다 낙찰을 받아서 돈을 받은 사람이 배째라고 할 때는 한 소리 내가 물어줘야 되겠죠.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이 아직도 재산이 있죠. 그럼 그 재산으로 전부 다 보증 거 물어주고 그래도 모자랄 때는 내가 물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무슨 나보고 그런 식으로 강의라고 걸리면서 그렇게 하냐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왜 이해를 이걸 못하는가 싶어서 이거 여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지분경매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을 이해를 하셨죠? 네.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취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얼른 낙찰 받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취하 동의서 써달라고 연락 오면은 얼마? 한 2, 300 받고 1,000얼마밖에 안 되잖아. 1,000만 원도 안 되잖아. 받고 돈을 벌었다가 아니라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된다고.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땅이 넓은 땅이 있었던 모양인데 넓은 땅을 앞에다가 이렇게 세를 줄 수 있는 단층 건물만 이렇게 지어가지고 세를 주고 위에 땅은 이렇게 다시 창고 같은 걸 지어갖고 세를 줬거든요. 이 자전거에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런 거죠. 보면 앞에 뒷땅을 합쳐서 높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나갈 수가 있는 땅인데 안 했다면 잘못한 거고 여기가 사람이 별로 없어서 높은 건물을 지어봐야 세 나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앞만 지나서 그냥 세를 주고 뒤는 그냥 창고를 쓰는 게 맞다. 그러니까 주변에 높은 건물 3층, 4층, 5층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 환경이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여튼 건물을 이렇게 앞에 땅을 도로변에 잘라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나 또 참 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세를 주는 사람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